80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은 검찰도요. 지금 공소 대장동 사태 공소 취소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막 검사들이 다 지금 들고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막 데모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마구마구 끓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검찰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 75만 명을 핸드폰 압수수색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공무원 출신입니다. 국정원 출신인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공무원들의 생리를.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변에서 쫙 깔려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이 정권의 어떤 폭압적인 데 의해서 군인과 그다음 검찰과 공무원들이 이 굴종하는 것 같지만 굴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이 문제,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공유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 에너지가 충만한, 가스층이 충만한 데서 불씨를 던질 것이냐 이렇게 하면 그 불씨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부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당의 부족한 부분을 더 붙이는 것은 지금 우리 자민국과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그 역할을 당이 못하는 것은 바로 시민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미국에 가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서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지도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브라질 국민들처럼 일어나야지. 그래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은 옛날 6.25 전쟁에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듯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도와줄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싸우면서 일어나야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 20, 30 세대들의 모두가 지금 거대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서서히 소용돌이 치고 있으니까 미국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팩트시트에 지금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에너지를 어디로요? 에너지를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나 그래서 서서히 준비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관해서 보면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거의 전복된 입법부도 전복되고 행정부도 전복되고 대한민국 국가가 전복된 이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을 깨우지 못하고 유권자 주민들을 깨우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없다.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들을 어떻게 깨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지금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를 보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희망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4월 총선을 보십시오. 2월까지요. 완전히 그 국민의힘당이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밖에 이겼는데 3월 4일인가 이 정도 사태 있으면서 완전히 역전된 거 아시죠? 이 정도로 그쪽은 전략 전술이 뛰어나고 여기는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선거에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그들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사 이겨도 이미 바탕이 완전히 이번에 끝나버립니다. 잘못하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체제가 바뀌어버린다. 내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거를 좀 여기서 자, 몇 가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첫째는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 지금 국민의힘당과 그 다음에 우파 세력을 완전히 그저 똘똘 묶여가지고 역할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이 앞으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아마 그 내란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아마 이 선거에 운동을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란 프레임을 역프레임을 걸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벌써 이미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하겠는데, 그 다음에 우파 정당, 우리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를 지금 분열시키는 공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파 나름대로 이게 정말 당을 정체성을 바로잡겠다는 장용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는 반면, 윤석열 빨리 몰아내자, 지금 비상계엄 사과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내부를 조장을 하면요, 우리 지난 총선 때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멸했거든요. 근데 우리 우파 세력들은 보면 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에 선동당해서 분열을 해가지고 막 싸웁니다. 우리가 이 어떤 분열 공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쓴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내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파 정당들의 연대연합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보십니까? 옆에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뭐 지역당 연합, 이 모든 좌파 정당들이 지방선거에 하나의 전략 전술로 같은 움직임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당 어떤 주요 정당들끼리 경쟁을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방 물 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요. 지방선거 때 저는 여론조사만 본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좌파 정당들이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짜는지를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선거 전에 벌써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왼쪽에는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촛불 세력들이 만든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어떤 단체들을 다 하나로 엮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정의당 뭐 이런 당들을 또 도망 못 가게 또 이렇게 하객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 썼던 그런 외적을 물리친 전법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을 완전히 그저 고립시키고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제거하려고 이런 작전을 펴가지고 앞서는거든요. 이 작전이 그대로 이번 지방선거에도 재현됩니다. 이미 그때 저는 이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지금 전선 재배치와 같은, 그러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막 내분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는 분열이 일어나네, 조화가 박수치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전선 재배치다. 딱 그랬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명과 친문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조와 휘낙낙거릴 게 아니고 매우 경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작전이 전개될 것인지 주목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딱 그랬잖아요. 진보당 지방선거 때 진보당을 얼마나 3석이나 줬어요. 사실은. 아니 지금 국민 지지율이 1%밖에 안 되는 정당이 국회의원 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당대표 선거하면서 이들이 말했던 말이 뭐예요? 다가올 지방선거는 진보당의 진면목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죄의 기회다. 그러면서 전국 150명의 당선자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앞으로 혹시나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나 이런 것 되면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내세우겠는데 이게 바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자당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세력의 일부가 어디로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갔죠. 이제는 같은 노선의 정당이고 이미 비례정당 내 같은 정당 내로 이미 통합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공산국가가 될 때 항상 보면은 그 소수의 공산 세력이 어떻게 99%를 차지하냐고요. 바로 연대연합하고 다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이미 이거는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연대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정당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민노총과 이제 연대연합을 하는 전술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겁니다. 이미 민노총은 그 노란봉투법이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다 줬어요. 총선 전에 이미 그게 민노총이 원하는 걸 다 이제 정책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노총은 어떤 조직이냐?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제가 그때 반대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7조에 보면은 가짜 주민들이 마을의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도록 해놨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그 동네에 살지도 않지만 그 동네에 있는 뭡니까?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주민이 되도록 해놨다.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관 사업체라는 게 가장 큰 거는 뭐 민노총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무슨 거기에 있는 공장 모든 노동자들이 다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민노총이 지금 3,500개 읍면동의 하부 구조를 민노총이 컨트롤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해당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주민자치회 주민이 되도록 해놓으면 정교조가 학생들 다 끌고 거기에 주민총회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제외동포 외국인이 주민자치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럼 중국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영등포는 지금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영등포에요. 근 3만 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18개 동에 다 중국인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내가 사는 마을에서 내가 사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게 바로 내 주변에서 그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노총은요 16개 산별노조에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만 보십시오. 공무원 노조 그게 하나의 노조가 아니고 입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나아가서는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다 전공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공로 민노총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공무원에 있는 정보가 다 민노총으로 온다고요. 정교조도 이렇게 포함되죠. 언론노조, 이게 다 민노총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지역별 노조가 다 있잖아요. 이게 기능별 노조가 16개 산별 노조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다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시도 조직, 시군구 조직, 거기다가 3,500개 읍면동별로 민노총 조직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이 이제 민노총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시골에 있는 마트까지도 민노총이 장악한다 그래요. 왜? 마트 노조가 있었어. 건설 노조, 그 다음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송노조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뭐 쿠팡이니 이런 것도요. 이제는 민노총 소나기에서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국가가 아니고 내 앞에 이웃에서 나의 어떤 살아가는 마을과 내 동네의 어떤 터전이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은 이미 주민자치회, 이 좌파가 정하는 주민자치회가 그 해당 주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모든 기관으로부터 다 제출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소유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업체들한테 거기에 기부금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자치회를 그거를 제가요 막 그 한 5개월 정도 막 그냥 반대운동을 했더니 결국은 저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당에서 또 우리가 전국 조직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같은 조직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진짜 강의하면서 돌아다니도록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과의 연대연합을 통해서 지금 이 지방선거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북에서만 마을 활동가 15,000명이 이재명 지지선을 했다고 합니다. 전북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마을 활동가가 얼마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돼요. 이건 누가 만들어진 거냐? 노무현 때도 만들어졌지만 주로 문재인 때 다 그때 주민자치회 한다 이러면서 그 양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3,500개 읍면동별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자치경찰 조직,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아까 마을활동가, 민노총 뭐 온갖 가짜 주민들과 합세해가지고 지금 마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 장악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법제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제화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이런 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통과시키면 이 본질은 뭐냐? 전체주의입니다. 3,500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지방 분권이다, 주민자치다. 마치 주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 것 같이 하지만 이미 배후에는 뭐냐면 전국으로 이 3,500 읍면동을 배후에서 이끌어가는 전체주의 어떤 좌파 조직을 만들려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요 내가 가서 이야기 다 했는데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한번 당해보실래요? 이와 같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중국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 중국 공산당 조직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통과.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이 조직만 만드는 게 전국 조직을 만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구도할 바는 3,500 읍면동별로 조직에 그 다음에 그 지역 정당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들어졌냐? 전북지역당이 만들어졌어요. 전북지역당. 그러면 부산지역당, 광주지역당, 그 다음에 경상북도 당 뭐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전국당이 되면 그게 전국 그 정당들끼리 연합해버리면 전국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전국 정당, 좌파 정당이 되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하겠다. 그리고 이 성공 모델을 전 세계 전파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공산화시키겠다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위로 만들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인데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그때 전국 법안이 통과 안 되는 바람에 조례로 지금 만들어가 3,500개 중에 1,200 몇십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방선거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전국 실시하겠다.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뭘 하고 있냐면 마을 공동체 이거 할게요. 지방의회법을 이거 골 때립니다. 지방의회법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니까 현재 주민자치단체가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회가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자치단체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가 장악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종속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좌파단체의 모든 인원들이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직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자치단체하고 인적 교류를 공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치단체에도 이제 공무원들도 막 들어가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연합이 지방에 있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자치단체가 장악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방의회를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싹 다 먹으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좌파 단체들을 하고 같이 완전히 대한민국 하부를 완전히 싹 말아먹는 쪽으로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어요. 이제 이와 같은 위험은 뭐 간단하게 보면 참 참 상황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민국에서 활동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조직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식화의 교육, 사상교육이 필수적으로 있고 조직화를 만들어야 행동화가 통일된 행동화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회복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각성 없이는 어떤 것도 이게 되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에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이 체제가 결판나는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10대, 20대, 30대의 각성이 왜 각성이 됐느냐 하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체제가 넘어가면 내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중국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체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어떤 각성을 선거 운동에서 나를 능력자니까 나를 찍어주세요가 아니고 대한민국 앞에 닥치는 위기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바로 국민들의 대각성 운동이 이번 지방선거에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책자 같은 거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대오, 정당도 단일 대오, 대한민국에 있는 우파단체들도 단일 대오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동일한 교훈을 가지고 사상교육이나 이런 훈련들을 이 정세에 관한 훈련들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민국에서도 이런 회원들에게 우선은 공부하고 현재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경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